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무기질 화학 해가지고 무기질 화학편을 보면 기체, 액체, 고체하고 비금속 화학, 금속 화학. 그래서 무기질 화학은 이제 기본적으로 유기질 화학의 반대죠. 그러니까 유기질 화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하고 탄소하고 수소가 이루어져 있는, 그렇죠. 또는 여기에 뭐까지 포함하고 산소까지 포함해서 인체 또는 생명을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들의 화학을 오가닉 케미스트리, 유기질 화학이라고 하고, 유기화학이라고 하고, 그 다음 무기화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의 화학을 무기화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참조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그래서 기체, 액체, 고체의 상태에 관계된 것을 보자 이런 얘기인데, 자, 그런 의미로 뭐부터 얘기를 했냐면 공기부터 나와 있습니다. 자, 공기. 그러니까 잘 아시듯이 공기라고 하는 것은 주요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뭘로 이루어져 있다? 대부분은 이제 뭐하고 질소하고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여기 퍼센트의 몇 가지를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자, 박스를 보시면 건조 공기 조성해 가지고 자, 산소는 기본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되느냐면 부피비로는 질량비로는 한 23% 되고요. 부피비로는 21% 정도를 이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 두 가지가 합해서 대략 99%의 조성을 이루니까 이 녀석은 대략 몇 퍼센트다? 78% 정도의 조성을 이룹니다. 나머지 1%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많은 것은 뭐냐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르곤 같은 거예요. 자, 아르곤은 어떻게 됩니까? 불활성 기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참조를 그 정도로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스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일반적으로 퍼센트 농도로 얘기를 하는데 아주 미량은 자, 요거 확인만 하고 지나가죠. 아주 미량은 뭘로 나타내느냐 그랬더니 ppm으로 나타낸다 이렇게도 했네요. 또는 이제 자, 이것을 뭐라고 하고 100만 분율이라고 하고 또는 자 10의 6승분의 1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이렇게도 나타냅니다. 100만 분율 중에 하나가 미리그램 퍼 리터로도 나타나요. 이것도 역시 100만 분율이에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뭐가 나와 있습니까? 질소가 나와 있네요. 자, 질소 몇 가지만 체크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얘기는 나중에 문제풀이를 하면서 또 정리를 하면 되는 것이니까. 첫 번째, 자, 공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생물 및 무취를 갖고 있다. 참조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이것은 녹는 점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몇 도씨? 마이너스 210도씨다. 자, 녹는 점은 어느 점과 같죠? 그 다음에 자, 끓는 점은 몇 도씨? 마이너스 196도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가령 얼릴 때 보통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액화질소에다 넣어가지고 얼리죠. 그 온도가 몇 도씨 정도 된다? 마이너스 200도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질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 앞에서 봤었죠. 무슨 결합을 합니까? 질소 분자는 산중 결합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매우 강력한 결합을 해요. 그래서 대기 상태에서는 매우 안정화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안정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자, 이것은 연소성 물질이 아니죠. 그렇죠? 자,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리을번. 자, 상온에서는 거의 다른 물질과 반응하지 않죠. 그런데 흡열 반응입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다시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 자, 분별 정류를 통해서 얻어집니다. 그 다음 질소는 주로 하버보시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암모니아를 합성하는데 사용합니다. 자, 암모니아는 여러 가지로 쓰이는 것이죠. 질산을 만든다든가 또는 비료를 만든다든가 또는 자, 암모니아는 또 어디 냉동기에 냉매로도 쓰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곳에 쓰입니다. 또 TNT 자, 트리니트로 톨루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니트로는 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NO2니까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간다? 질소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폭발물에도 사용됩니다. 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광산의 형태는 자, 칠레 초석, 질산나트륨
주성분이다 이런 얘기고요. 또는 질산칼륨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 질소는 5족입니다. 5족인데 다른 종류에 비해서 자, 제일 원자 반지름이 작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 음성도가 크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자, 질소하고 어떤 거하고 산소하고 불소는 자, 무슨 결합을 한다? 수소 결합한다. 뭐가 크기 때문에? 전기 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자, 질소를 자, 고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유리된 질소로부터 화합물, 질소 화합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질소 고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뭐가 나와 있다? 토양, 땅 속에서는 자, 일반적으로 콩류의 뿌리에 뿌리옥 박테리아가 있죠. 이것들이 질소를 주로 고정한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네요. 질소 고정 박테리아가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가지고 질소 합물을 만들어낸다. 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기 중에서 질소는 자, 뭘로? 박테리아나 번개나 암모니아의 공업적 합성에 의해서 고정된다. 참조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공기 중에서는 이제 어떤 것 배설물을 가지고 탈질소 박테리아는 뭘 만들어낸다? 유리질소를 생산해서 순환을 만들어낸다 해가지고 넘겨보시면 자, 번개에 의해서 질소산화물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질소가 산소하고 합해져 가지고 번개를 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산화질소를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합합 50번 나와 있네요. 질소하고 여기에다가 뭘 해가지고 수소 분자를 합성을 했더니 뭐가 되었더라? 암모니아가 되었더라. 자, 여기는 이제 중간에 과정이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뭐라고 한다? 합업 50법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참조만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박스를 보시면 자, 예제가 2번이 나와 있고 3번이 나와 있고 4번이 나와 있는데 자, 밀폐된 공기 속에서 완전 연소시켰을 때 이 용기에 남은 공기의 성분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하나는 자, 공기 중에서 그냥 태우면 정린을 태우면 뭐가 나오냐면 P4O10이 됩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산화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린을 뭐하고 개방된 공간에서 태우면 뭐가 된다? P4O10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자, 거기 백린 똑같은데 동수체죠. 자, 분자의 모양이 다르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것을 어디에서 제한된 공간에서 태우면 자, 제한된 공간에서 태웁니다. 그러면 이 녀석이 어떻게 되느냐면 P4O6가 되더라. 조금 다르죠. 자, 이것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부 태우고 뭐만 남는다? 질소만 남더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것은 그냥 참조만 해두시고 이런 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유명한 식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익숙하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질소에 관한 것은 이제 잠시 봤고요. 또 한 가지는 뭐다? 산소를 보자. 자, 산소는 지구상에서 이제 어디에서 암석사회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원소 중에 하나죠. 그렇죠. 자, 그래서 물의 몇 퍼센트? 89%. 그 다음에 공기의 21%. 그리고 지각의 50%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물질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고. 자, 이것은 어떻게 생성이 되었느냐? 그랬더니 광학 분해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물 수증기에서 이 녀석이 빛이 쬐게 되니까.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가 되었고 수소와 그리고 뭘로 되었다? 산소로 분리되었더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는 빨리 나가도 되겠네요. 자, 무색 무미 무취를 갖습니다. 그런데 약간 더 무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공기보다. 그 다음에 공기를 액화시킨 다음에 뭐 한다? 분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끓는 잠의 차이를 가지고 산소
그 다음에 뭐, 질소, 이렇게 분리해야 된다. 자, 그 다음 두 가지 동수체가 존재하네. 자, 산소하고 뭐가 있습니까? 오존이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산소의 제조법이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서 산화물을 가열을 하거나, 아니면 전기분해하거나, 또는 과산화물에 촉매를 써서 산소를 추출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거기 산화은을 가열을 했더니 은이 나오고, 순수한 은으로 환원되고, 자, 에너지를 공급했다. 이런 얘기죠. 산소가 분리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물을 전기분해했다. 이런 얘기죠. 전기분해해서 수소와 산소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산화바륨 같은 경우에는 몇 도? 800도씨로 고온으로 가열했더니 이산화바륨이 산화바륨과 산소로 나눠지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봤던 거죠. 과산화수소에다가 뭘 해가지고 이산화망간을 써가지고 망간을 촉매로 해서 뭘 발생시킵니까? 산소를 발생시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네. 자, 촉매라고 쓰자고요. 그냥. 그래가지고 산소가 나왔더라. 자, 이런 얘기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거기 KNS로 질산칼륨에 자, 어떻게 했습니까? 가열을 했다. 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염소산 칼륨이네요. 자, 이 녀석은 쉽게 뭘 내놓는다? 산소를 내놓는다. 그래서 가열을 했더니 산소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치우번을 보시면 산소라고 하는 것은 물에 잘 녹지 않기 때문에 뭘 한다? 수상포집한다. 이런 얘기죠. 수상치환한다. 참조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산소의 용도는 기본적으로 무슨 역할도 하고 산화제의 역할도 하고. 그래서 강철 속의 불순물 또는 가령 에어레이션이라고 하죠. 어디서도 하느냐면 산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 물속에 산화제일처리 많습니다. 어디? 물에. 그래서 수돗물을 만들려고 할 때, 자, 강물이나 이런 데서 정수를 하죠. 정수를 할 때 이 산화제일처럼 물에 많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배관을 부식시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뭘 해서 산소를 접촉시켜 가지고 산화제이철로 만듭니다. 그러면 자, 이 제일철은 기본적으로 무슨 성이고 수용성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산화제이철로 되면 이것은 불용성을 가져요.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죠. 우리가 녹슨 못 그러면 어떻게 씁니까? Fe2O3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연상에서 철이 존재하는 것은 철광석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떤 형태로? 이렇게 산화제이철의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뭐다? 폭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산소를 가지고 산화시켜서 뭘 했다? 불용성으로 제거하는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연 상태에서는 자, 철을 재련할 때 어떻게 합니까? 탄소를 가지고 용광로에 넣어서 콱 용융을 시키면 이 녀석이 뭐가 되고 순수한 철이 되고 그 다음에 자, 요 녀석하고 요 녀석하고 반응을 하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이산화탄소도 나오고 또 이 과정에 일산화탄소도 나오고 그리고 탄소도 나오고 또 너무 고열이니까 물이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어떻게 됩니까? 분해하기도 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나오는 것은 재련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어쨌든 자, 금방 말이 옆으로 됐지만 이렇게 산소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또 두 번째 뭐가 나왔습니까? 아세틸렌과 용접에 쓰인다. 그러면 아주 고열로 돼서 자, 철을 어떻게 하기도 하고 녹여서 자르기도 할 수 있고 또는 이것을 용접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아세틸렌이라고 하는 것은 아세트 그러면 자, 탄화수소를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탄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삼중결합이면 첫 결합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아세틸렌이라고 한다. 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 특히 어떤 것 산소 중에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존 그러면
오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플러스 이렇게 산소 라디칼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건강상에서 얘기를 하면 이것을 뭐라고도 하고 활성산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 녀석은 뭐가 좋다? 반응성이 매우 뛰어나요. 그래서 이 녀석은 기본적으로 뭣도 하고 살균도 하고 표백도 하고, 살균한다는 것은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또 나쁜 의미로는 우리 몸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도 파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종이공업 또 면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면 같은 것 표백을 한다. 자, 이것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 불활성 기체 해가지고 뭐가 나와 있습니까? 자, 영족기체가 나와 있네요. 자, 영족기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 한다? 최외각, 오비탈 이론을 만족시켜서 더 이상 화학 반응을 하지 않고 안정된 족을 영족기체 또는 뭐라고 한다? 불활성 기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부터? 헬륨부터. 그렇죠? 그 다음에 네온도 있고, 그 다음에 아르곤도 있고, 그래서 어디까지 갔다? 라돈까지 있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영족기체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자, 우리가 그래서 헬륨 같은 것은 어디에 쓰입니까? 그러면 가령 기구 같은 것을 할 때, 그렇죠?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기구로 띄우는데 뭘 쓴다? 헬륨 같은 거 쓴다. 이런 얘기죠. 자, 네온은 네온등 같은 거 쓰죠. 고전압을 넣으면 전자를 방출하면서 색깔을 띠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영족기체의 성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모두 무미무치 무색인 단원자로 존재하는 기체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헬륨과 라돈을 제외하고는 공기로부터 얻는데 헬륨은 어디에서? 천연가스 등에서 얻어지고, 자, 그 다음 라돈은 이제 지하실에서 방사능이 많이 유출되죠. 그래서 건강에 안 좋다고 하는데 이게 대부분 뭡니까? 라돈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방전시에는 방전시 어떻게 돼요? 고전압을 걸으면 이것이 여기 기저 상태에 있다가 흥분하죠. 인터레스티드 여기 상태로 가가지고 자, 빛을 발합니다. 특유의 빛이 나오는데 그래서 네온 등, 아르곤 등마다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크세논이죠. 자, 그래서 대부분 안정하고 반응성이 없는데 1962년에 크세논 가지고 화합물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참조해 두시면 되겠고. 자, 영족기체의 용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시면 자, 공기에 뭐 대신? 질소 대신에 헬륨을 채우면 헬륨이 어떻게 됩니까? 가벼우니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역할을 대신할 수 있겠죠. 뜰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안정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화학 압력을 받으면 이 녀석이 불안정해지는데 안정하게 현상을 유지할 수 있다. 또 그 다음 끓는 점이 몇 도이니까 마이너스 268도이니까 뭘 할 수 있다? 초냉각. 기본적으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척도로 하는데 누가 마이너스 273도씨 절대온도 0도에 가깝게 냉각할 수 있느냐 이것도 기술력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초냉각을 할 때라든가 원자로에 냉각을 할 때 쓰이고, 자, 그 다음 아르곤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디에 넣느냐 그랬더니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불활성 기체들은 전구 같은 데 많이 쓰이죠. 왜냐하면 전구 같으면 지금 이제 백열등 안 쓰죠. 여기에 있는 필라멘트가 열을 많이 납니다. 그러면 자, 열을 많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녀석들이 텅스텐 같은 것들이 어떻게 돼요? 증발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탄화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국엔 텅스텐 필라멘트가 얇아지죠. 그런데 냉각을 하면 자, 냉각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대류를 해서 열을 방출해야 되겠죠. 그럴 때 뭐가 들어간다? 아르곤이 냉각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또 이 아르곤은 단열성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공기라고 하는 것은 공기가 뭘 하지 않도록 하면 대류를 하지 않도록 하면 대류는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밀도가 낮아지고 팽창을 하니까 그래서 순환을 만들어내는 것이 대류죠. 그런데 이것을 대류를 막게 되면 열 전도율이
상당히 떨어지게 되는 성질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가장 우수한 단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기를 가지고 뭘 더합니까? 페어글라스를 만들죠. 앞에서 제가 반사유리를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건조 공기를 넣으면 이것이 어떤 성질을 갖는다? 크게 단열성을 갖게 돼요.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건조 공기를 넣는 것도 좋지만 뭘로 대체를 하기도 하느냐면 아르곤으로 대체를 해요. 어디에서? 페어글라스에서. 또는 무슨 유리라고 합니까? 복층유리 일으키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건축자재로도 뭐가 쓰인다? 아르곤 같은 것이 쓰입니다. 뭘로? 공기 대신 단열성을 갖도록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없지만 참조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양한 용도로 써요. 그리고 자, 용접을 할 때 뭘로? 자, 용접을 할 때 산소가 자꾸 오면 산화가 돼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소 같은 것들이 침입하지 않도록 산화 방지제의 역할도 한다. 자,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네온은 앞에도 말씀드렸죠. 네온 사인 해가지고 광고에 쓰이는 전구로 쓰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공기와 화학공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기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는 냉각하는 역할도 하고 고온물질을 강력하게 쏘여줘서 또 한 가지는 가루를 분리하는 데 쓰인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또 어디에? 압축 공기 등에 쓰인다. 자, 압축 공기는 여러 군데 쓰이는 것이죠. 압축 공기는 때로는 어디에 쓰입니까? 그러면 가령 충격을 완화시키는 장치에도 압축 공기가 쓰이는 것이고 또는 자, 우리가 건물 같은 데서 뭘 해가지고 공기를 압축을 해놨다가 자, 물을 채워가지고 배관을 개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올라갈 수 있겠죠. 물을 운반하는 압력을 수압을 갖게 하는 기구로도 쓰입니다. 자, 여러 가지로 사용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다양하니까 재료를 전공을 할 때는 다양한 것에 대한 인식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기본적으로 참조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공기는 당연히 연소를 할 때 필요한 도구죠. 그렇죠? 산소하고 접촉을 하니까 산소가 많으니까 연료를 연소시킬 때 필요한 것이 공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어떤 거 질소의 특징, 산소의 특징,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불활성 기체의 특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 공기의 오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관한 특별한 것들, 특정적인 것들 몇 가지 특징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몇 가지 얘기를 해보자고요. 첫 번째, 공기 오염 중에 뭐가 있다? 오존층에 파괴가 있다. 자, 오존층이 뭐 때문에 파괴하느냐? 첫 번째, 그러면 오존층은 어디에 있느냐? 그랬더니 자, 대류권 위에 대기권에는 대류권도 있고 성층권도 있고 쭉 여기 있죠. 그래서 위에 뭐가 있다? 성층권이 있는데 여기에 얇게 오존이 형성되어 있고 이 녀석은 뭘 막아줍니까? 햇볕으로 오는 강력한 자외선을 차단해서 지구에서 생명체가 생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오존층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지구로부터 다양한 유해 환경이 조성되어 가지고 이 오존층이 어떻게 되더라? 파괴가 되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첫 번째 대류권이 있고 성층권이 있는데 여기에 공기하고 섞이지 않는 층을 이루는 뭐가 있다? 오존층이 있다. 그래서 가장 높은 보통 몇 킬로? 20에서 30km 영역에서 10ppm 정도를 층을 갖는데 이때 몸에 해로운 자외선을 차단합니다. 그래서 자, 그 밑에 미음번을 보시면 DU라고 나와 있죠. 그것은 대기 중의 오염층의 양을 측정하는 단위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참조해 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보시면 자, 1DU라고 하는 것은 표준 상태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0도씨 1기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상을 덮고 있는 오존 몇 밀리미터? 0.01mm 두께에 상당하는 오존량을 뭐라고 한다? 1TU라고 한다. 자, 이 단위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두시자고요. 그래서 자, 지구 전체의 평균 오존량은 몇 밀리미터 정도다? 3mm 정도의 두께를 갖는다. 이런 얘기고, 이것을 자 0.01mm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3mm 정도다. 그러면 당연히 얼마겠습니까? 300DU다. 이런 얘기죠. 참조만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존층 생성의 연쇄 메커니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O3는 이 녀석이 뭘 받으면, 자외선을 받으면 O2하고 뭘 내놓는다? 활성산소, 산소 라디칼을 내놓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소 라디칼을, 자,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자외선을 차단했다. 이런 얘기죠. 뭘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산소 라디칼을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그래서 라디칼 그러면 선뜻 이 라디칼이 어떤 역할을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라디칼을 다시 영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격렬한 뭐 이런 뜻이죠. 급진적인 뭐 이런 뜻을 갖는데, 가령 우리가 연소를 얘기를 할 때, 저 뒤에서 연소가 한번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연소를 얘기를 할 때 연소라고 하는 것과 산화하고의 차이점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산화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뒤에서 정리하겠지만 뭐 어떤 것? 수소와 마이너스 이온과, 자, 산화라고 하는 것은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어떤 것을 산화라고 합니까? 그러면 전자를 뺏기는 것. 그렇죠? 전자를 빼앗기는 것, 또는 어떤 것과 결합하는 것, 산소와 결합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산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연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산화 반응이다. 첫 번째. 그런데 산화 반응인데 무엇을 수반해요? 빛과 열을 수반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 산화 반응, 자, 연소입니다. 그러니까 산화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무슨 반응도 있고 발열 반응도 있고 흡열 반응도 있겠죠. 그런데 연소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발열 반응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데 연소에는 일반적으로 분류할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표면 연소하고 잠깐 해봅니다. 불꽃 연소가 있어요. 그러면 표면 연소는 주로 어디서 이루어지느냐면 고체 표면에서 산소하고 결합하는 일을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것에서 숯 같은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불꽃 연소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불꽃을 생성하는, 자, 어떻게 됩니까? 자, 액체가 열을 받으면 뭘로 되고? 기체로 변하고, 기체 상태에서 불꽃을 생성을 해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라디칼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라디칼이 형성이 되면 어떻게 된다? 연쇄 반응을 해요. 연쇄 반응을. 그러니까 이것이 점점 어떻게 되느냐? 격렬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폭탄 같은 것도 무엇에?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원자폭탄도 방사선에 의해서 격렬하게 연쇄 반응을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격렬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나오는 것처럼,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한다? 산소 라디칼을 방출하면서 자외선을 차단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240 나노미터 이하의 자외선이 산소 분자를 분해해서 더 높은 상태의 뭘 만들어낸다? 자, 거기 산소 같으면 더 강력하면 자외선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하면 이 녀석이 뭘 만들어낸다? 두 개의 산소 라디칼을 만들어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들이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서 이를 발생시키는데, 자, 활성산소 원자와 산소가 분자가 반응을 하면 오존과 뭘 형성한다?
이렇게 되면 이 녀석이 오존과 뭘 방출하더라? 열을 방출하더라. 당연하죠. 이것의 가역 반응입니다. 거꾸로 간다는 얘기는 자, 이것이 뭐기 때문에 에너지이기 때문에 열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거기 당구장 마크를 보시면 하나는 뭐다? 모든 자에서는 다 유의한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큰 240나노미터 이하만 유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 장파장인 것은 비타민 B2의 합성을 촉진하고 그 다음 뼈 조직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 옆으로 샜지만 염소하고 산호하고 구별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다? 오존층의 파괴가 뭐 때문에 이루어지느냐 그랬더니, 자, 첫 번째는 여기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CFC입니다. 뭐예요? 클로로, 플로로, 카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클로로 그러면 뭡니까? 염소와 불수로 대표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화물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염소와 불소와 그리고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 대표적인 화물들은 주로 어디로 쓰이느냐? 그러면 뭘로 쓰이느냐? 그러면 자, 이것은 신기하게도 하나로는 뭘로 쓰이고 냉매로 쓰이고, 자, 지평에서 만들었죠. 그래서 냉매로 쓰일 때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프레온이라고 하죠. 그렇죠? 또는 뭘로도 쓰이느냐? 소화약제로도 쓰여요. 소화약이 아니라 불을 끄는 소화를 얘기를 합니다. 약제로도 쓰여요. 그래서 소화약제를 뭐라고 하느냐면, 자, 이것은 프레온이라고 그랬죠. 할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 전자기판에 뭘로 쓰이기도 합니까? 세척제로도 쓰여요. 그리고 이것은 또, 자, 연소가 되지 않죠? 그래서 불을 끄는 데 쓰이기 때문에 또 어디로? 우리가 스프레이 할 때, 분무액을 할 때 충전재로도 쓰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곳으로 쓰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해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놨다? 분무제 이렇게 해놨네요. 그래서 공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것이 뭐다? CFC입니다. 그것은 뭐다? 클로로, 플로로, 뭐라고 한다? 카본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오존으로 가게 되면 연쇄 반응을 촉진해가지고 오존을 소멸시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죠. CCl2F가 나와 있네요. 자, 이 녀석들은 기본적으로 뭘 한다? 냉매일 수도 있고 뭘로도 쓸 수 있다. 소화약제로도 쓸 수 있고, 그렇지만 표기하는 방법은 조금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 자, 열을 받았더니, 자외선을 받았더니 뭘 만들어냈어요?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뭘 만들어내더라? 염소 라디칼을 만들어내더라. 그래서 이 염소 라디칼이 오존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자, 염소 라디칼이 어떻게 됐어요? 오존하고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녀석이 뭘 만들어내고 CL5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자, 이 녀석은 산소가 되네요. 자, 이렇게 돼서 이 녀석들이 이제 다양하게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 제일 밑으로 가면 어떻게 됐어요? 이 녀석들이 제일 밑에 결론을 한번 보세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뭐하고 염소와 산소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뭐가 없어졌다? 오존이 소멸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뭘 차단할 수 없어요? 앞에서 우리가 오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녀석이 어떻게 돼서 자외선을 방출해가지고 햇볕에서 오는,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반복해서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지만 이런 작용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산소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을 초과한다. 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반응은 염소 원자 한 개가 오존 몇 개? 10만 개 정도를 파괴하는 이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자외선이 그대로 지구상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아가기가 점점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거기 오존층의 파괴의 영향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5에서 10%의 구멍이 생기면 자, 자외선의 강도가 몇 퍼? 10에서 20% 커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면 또 20% 값하게 되면 자외선 강도가 50%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외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에너지이기 때문에 자, 유전자를 변형시키죠. 유전자가 변형이 되면 자, 암이 됩니다. 피부암에 노출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암의 원인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동식물의 영향으로서는 그렇게 되면 이제 농수산물이 생육장애를 거쳐서 수확량이 감소한다. 자, 이런 얘기죠. 또 동물성 플랑크톤이나 식물성 플랑크톤이 또 변형이 생기거나 생육장애가 생기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존층 파괴물질은 대표적으로 뭐다? CFC인데, 자, 이것은 프레온이냐 또는 할론이냐에 따라서 표기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프레온이냐 할론이냐에 따라서 표기 방법이 다른데, 이것은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따로 프레온과 할론의 표기 방법을 얘기하겠습니다. 참조로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황화물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황화물은 기본적으로 이제 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많냐면, 자, 어디에 많습니까? 사람한테 많죠. 그렇죠? 자, 머리카락을 태우면 이상한 냄새가 나오죠. 그리고 우리 가령 어디에서 대변을 본다. 그러면 그 속에 암모니아도 있지만 또 황화수소도 있죠. 단백질의 구성 원소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헬릭스 구조를 갖도록 할 때, 자, 여러분들이 배우셨겠죠. 이 헬릭스 구조를 안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황의 결합을 하는 것이죠. 또 어디에서 고무 같은 것도, 자, 고무가 어떻게 됩니까? 탄성만 있고 내마모성이 적다면 이것을 타이어로 만들기 위해서 누가? 구디어가, 구디어 타이어 아시죠? 구디어라는 사람이 뭘 만들어냈다? 강한 고무를 만들어냈다. 자, 이런데도 황이 다양하게 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황은 가령 대표적으로 황이 많은 물질은 뭐냐면 석탄이죠. 석탄이 많고, 그 다음에 자, 결국에는 뭐냐면 석유 같은 것들, 이렇게 자원상에 땅속에 매장되어 있던 것들이 역시 어떻게 된다? 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 석유 같은 것은 어떻게 쓰죠? 정제해서 쓰죠. 그러니까 일단 뭘 하게 됩니까? 탈황을 해요. 그렇지만 석탄이라고 하는 것은 고형분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 속에 뭐가 많다? 황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을 시키죠. 자, 그래서 자, 발생원의 사용연료, 그래서 액체연료, 석유계나 석탄에 고체에 있고, 그 다음에 황화물의 발생원 해서 비철금속에 재련을 한다든가 석유를 정제한다든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원유 속에 뭐가 많기 때문에? 황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탈황한다. 탈황을 하면 결국에 황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제철공업의 연소로에, 자, 무슨 말이냐면 석탄을 가지고 숯을 만듭니다. 석탄으로 만든 숯을 뭐라고 그래요? 코크스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때 결국에는 황이 나온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배기가스에도 결국에는 뭐가 많기 때문에 석유 속에 황이 있기 때문에 황이 나오더라. 자, 이렇게 참조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황화물은 대기 중에서 이제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황은 뭐하고? 산소하고 해가지고 뭘 만들어낸다? 이산화 황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뭐하고 되게 되면, 자, 불꽃에 의해서 산화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공기 중에 자외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떼게 돼서 뭐가 되면 SO3가 되면, 자,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삼산화황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또는 뭐라고도 하느냐면 부수황산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녀석이 뭐하고? 물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그럼 이제 H2SO4가 돼서 뭐가 된다? 황산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무습니까? 물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 SO2가 시발이 되어서 SO3를 만들고 이것이 어디로? 공기 중에 떠다니게 되면 결국에는 무슨 비가 내리고 산성비가 내리고 그러면 토양의 산화를 일으키고 또 어떻게 됩니까? 물 속에 자, 물 같은 것도 어떻게 되겠어요? 강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밸런스를 깨겠죠. 강물은 일반적으로 중성화되어야 됩니다. 중성의 폭을 갖게 되는데 산이 되면 자, 이 속에 많은 플랑크톤이나 또는 산성비에 가장 약한 것이 뭐예요? 이끼 같은 것이죠. 선태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이끼 같은 것들이 생육하기가 매우 힘들어진다. 자, 그래서 자,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물의 수질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오겠지만 pH 보통 얼마를 얘기를 하느냐면 5.8에서 8.5 사이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산성화되면 생육하기가 힘들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사람이 그런 산성비를 맞거나 황산 또는 이산화탄 황해에 노출되게 되면 당연히 탈모 그리고 피부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참조해 두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식물한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랬더니 잎조직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 잎이 하얗게 변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무슨 현상? 백화현상. 백화현상은 뭐 여러 가지가 백화현상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백화라고 하는 것은 하얗게 되는 현상들을 얘기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무슨 역할? 자, 이렇게 금방 말씀드렸던 조직이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잎에서 백화현상이 나온다는 것은 엽록소가 뭐가 되었다? 파괴가 되었다. 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10번을 보시면 군열의 손상, 그 다음에 또 감소 및 클로로필. 클로로필이 뭐예요? 엽록소의 한 성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황산화물의 종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황산화물은 자, SO2도 있고 SO3도 있고 그 다음에 자, H2SO3는 뭐라고도 합니까? 아황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황산도 있고 황산구리도 있고 등등이 있다. 자, 황산을 어떻게 뽑아낼 것이냐. 원유 같은 데서 타랑법이 있는데 건식과 습식. 자, 명칭만 한번 봅니다. 흡착도 있고 또는 뭘 이용해서 금속산화물을 이용해서 흡수하거나 또는 촉매를 해서 접촉 산화를 하거나 또는 습식으로는 어떤 것이 있고 자, 황산은 산이기 때문에 알칼리를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순화나 나트륨이나 또는 아황산 나트륨을 이용해서 알칼리로 흡수하거나 또는 황산 암모늄 그렇죠. 그래서 암모니아로 또는 석회 슬러리를 이용해서 석회 슬러리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뭐냐면 자, 소석회 같으면 이것이 알칼리죠. 그렇죠. 이 녀석이 뭐하고 황산하고 결합을 해서 황산칼슘을 만들어낸다든가 이렇게 흡수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령 이것이 뭘로 되면 이산화탄소하고 결합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석회라고도 하고 탄산칼슘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명칭은 조금 이해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자, 그 밑에는 요게 나와 있는 거죠. SO3가 나오는 거 과정이 나와 있는데 자, SO2가 뭘 받으면 자외선을 받으면 뭘로 되고 SO하고 뭐가 되었다? 이렇게 라디칼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녀석은 뭐하고 SO2하고 이렇게 라디칼이 이 녀석은 격렬한 반응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뭘 만들어냈더라? SO3를 만들어냈더라 이런 얘기고요. 자, 그런데 이것이 공기 중에 있는 뭐하고 수증기하고 있게 되면 또는 비가 내린다면 이 녀석이 어떻게 됐다? 황산의 형태로 만들어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는 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SO3가 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산성비의 원인이 된다. 가장 중요한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공기 중에서 산성비가 되는 메커니즘이 나와 있죠. SO2의 반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것은 뭐하고 황의 계열과 뭐가 산소가 화학 반응을 했다. 연소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 밖에 여러 가지 방향으로 또는 연소해가지고 뭐가 될 수도 있고 S3가 될 수도 있겠다. 자, 연소라고 하는 것은 확률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 생성물만 나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산성비의 원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산성비의 원인은 자, 뭣도 있고 대표적으로는 이제 SO2예요. 이 녀석이 뭘 만들어서 SO3를 만들어 가지고 뭐가 되었다? 황산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뭐가 있고 질소산화물이 있고 그 다음에 뭣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고 그런데 이산화탄소 자체는 물에 잘 녹지 않죠. 그리고 또 뭣도 있다? 자, 여기는 CH로 되어 있지만 보통 하이드로카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HC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하이드로카본은 보통 어떤 것들을 많이 얘기하느냐면 자, 탄화수소가 반응을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불포화 지방산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올레핀이라고 하죠. 불포화 결합을 하나를 갖고 있는 것들. 자, 그래서 반응성 있는 탄화수소를 얘기를 합니다. 올레핀 같은 것. 하이드로보다 카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에 대표적인 예로는 올레핀 같은 것을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자, 질산도 있고 NO3도 있고 유기산유에 뭐가 있어요? 개미산. 개미산은 또는 뭐라고 합니까? 포르미익 액시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초산도 있고 메탄 술푼산 등이 있다. 자, 그래서 자, 산성비의 영향이 이렇게 돼 있네. 왜냐하면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공기 때문에 무슨 얘기했고 자, 황이 산화되는 과정을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연소를 통해서 뭘 만들고 이산화황을 만들고 그런데 이것이 뭘 만들어냅니까? 삼산화황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삼산화황을 만들면 자, 이것은 여러 가지에서 많이 생성이 되죠. 어디에서? 뒤에 오존이라든가 질소산화물에서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자, 황의 주체가 되는 것은 무슨 스모그고 런던 스모그라고 하고 자, 런던 스모그는 무슨 형? 석탄을 떼기 때문에 석탄이 화석연료가 주가 되는 화석연료는 이제 석탄과 석유가 있죠. 석탄에 의해서 주로 발생하는 것이 런던형 스모그고 그 다음에 이제 자, 로스앤젤레스형 스모그 그러면 이제 뒤에 나오지만 그것은 석유의 연소 특히 어떤 것? 자동차에 의한 연소에 의해서 생성되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랬더니 자, 기본적으로 빗물은 어떻게 돼서 질소화합물과 인산염에 의해서 하천이 부영화가 된다. 부영향화. 자, 무슨 말이냐면 질소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인산이 많아지면 자, 질소는 무엇의 구성원소예요? 단백질의 구성원소죠. 그 다음 인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의 주요 원소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미생물이 급격하게 증식하게 되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부영양분이 많다 이런 뜻이죠. 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녹조 현상이나 적조 현상을 일으켜서 그러면 자, 산소가 부영양화 문제는 뭡니까? 하천의 첫 번째는 산소 고갈을 얘기를 하고 그렇죠. 그래서 뭘 떨어뜨립니까? 뭘 증가시켜요? BOD 값을 증가시키죠. 자, BOD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생물들이 뭘 소비하고 산소를 하천에서 소비해서 산소량을 감소시키는 그 양을 뭐라고 한다? BOD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산소가 고갈이 되면 생명체가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미생물도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뭘 만들어냅니까? 독소를 만들어내고 그런 독소는 일반적으로 걸러져요, 안 걸러져요? 걸을 수가 없습니다. 여과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질소 과잉으로 인해서 뭐가 결핍될 수 있다? 마그네슘이. 또, 그 다음 앞에서 화합물은 자, 엽록소를 파괴한다고 그랬죠. 백화현상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수목이 고사할 수 있다. 그 다음 앞에서 말씀드렸죠. 산성비는 뭘 한다? 플래크톤을 죽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또는, 이런 것들이 생육하기 힘들기 때문에 플랭크톤이 감소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플랭크톤이 감소하면 이것을 먹이로 하는 어류들 또는 고래 등이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먹이사슬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예민해서 결국에는 멸종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pH 5.0 이하면 어류의 부화나 생식이 어떻다? 불가능하다. 참조해 두시면 되겠고. 자, pH가 낮아지면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토양의 pH는 흡착되어 있는 교환성 양이온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교환성 양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칼슘 이온이라든가 이가 이온들이나 양이온들이 어떻게 돼요? 산성비하고 교환해서 기본적으로 중성을 만들 수가 있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참조해 두시면 되겠고. 자, 일반적으로, 금속성 양이온들은 어떻게 됩니까? 알칼리 금속, 그래서 알칼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참조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산성화 과정. 첫 번째, 산성비가 토양에 접촉하게 되면 산성비 중에 어떤 것이 H+가 교환성 양염기와 교환해서 뭘 만들어낸다? 교환성 H+로 된다. 그래서 H+가 소가되어 중성화되거나 또는 염기성이 떨어지게 되면 자, 이런 얘기죠. 자, 2+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고 SO2 같은 것들이 나와서 이 녀석이 H+를 만들어내고 물속에서 그래서 요것들이 어떻게 돼요? 또는 제 H+하고 뭐가 만들어집니까? OH-가 요 녀석을 떼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토양은 뭐가 된다? 자, 염기성끼리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뭐만 남는다? H+ 산화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결국에는 문제가 커지게 되는 것이죠. 또 금속과 건축 재료를 부식시키고 또 문화재 등의 무슨 소실 위험이 있다. 어떤 것이? 산성비가. 가령 이런 얘기입니다. 대리석 같으면 요 녀석이 가령 산성을 만나면 가령 산하고 하게 되면 요 녀석이 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방출되고 분해가 돼. 그래서 풍화작용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문제가 발생을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토양의 산성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속이라든가 이런 것들 재료가 부식된다. 자, 이것은 그냥 기본적으로 크게는 뭘 생각하면 된다? 산성화된다. 요 정도만. 어떤 것이 대표적으로 SO2 그 다음에 질소산화물 등이 산성화를 일으킨다 라고 하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일산화탄소가 나왔는데 자, 이것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탄소화합물이 탄화수소화합물이 연소를 하게 되면 자, 뭘 만들어내고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만들어져야 되지만 불완전 연소를 하게 되면 무슨 말입니까? 자, 여기 산소의 공급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불완전, 산소의 양이 충분하지 않으면 뭐까지 생긴다? 일산화탄소까지 발생을 하게 된다. 자, 이런 얘기인데
일산화탄소는 자, 연소 생성물이기도 하지만 이 녀석의 문제는 뭐냐면 뭐하고? 헤모글로빈하고 결합력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자, 헤모글로빈은 어디에 있어요? 적혈구에 있죠. 그래서 뭐랍니까? 산소를 운반해야 되는데 산소하고 결합하는 것보다 이 녀석이 몇 배나 커서 200배나 커서 그래서 산소의 결핍을 유발하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자, 거기 나와 있는 말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것이 뭘 형성을 하면 CO, 칼보, 헤모글로빈이다. 이런 얘기죠. 이것을 형성하게 되면 자, 뇌에 상당히 해롭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담배를 피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정상인보다 몇 배? 14배나 높더라. 그러니까 몸에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굉장히 해로운 일을 끼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어쨌든 자, 산소의 공급을 막아주는 것이 뭐다? 일산화탄소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일산화탄소를 제거하려면 결국에는 연소를 뭘 하겠다? 완전 연소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뭘 써서 백금 촉매를 사용을 해서 일산화탄소가 뭐하고 산소와 결합을 해서 이산화탄소로 만들어지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죠. 참조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자, 5번째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다? 스모그네요. 자, 일단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스모그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